있습니다. 네, 저는 석사과정 박하늘이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논문은 Distortion Aware Convolution Filter for Dense Prediction in Panoramic Images라는 논문이고 2018년도에 ECCV에 발표됐었던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논문은 360도 파노라믹 이미지의 뎁스맵을 추정하는 태스크입니다. 먼저 360도 파노라믹 이미지란 말 그대로 모든 360도 방향을 볼 수 있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360도 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서 360도 이미지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360도 컨텐츠는 보통 기존의 2D 디스플레이에서 사용자가 방향을 조절해 가면서 보거나 아니면 VR, HMD로 즐길 수 있는 컨텐츠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60도 카메라로 찍은 RGB 데이터로는 이제 깊이나 공간 정보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대다수의 파노라믹 컨텐츠는 모노스코픽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는 컨텐츠에 있어서 굉장한 한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파노라믹 이미지로부터 3D 데이터를 얻고자 했고 처음에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360도 뎁스 센서를 이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뎁스 카메라가 여러 개 필요하기도 하고 일단 비싸고요. 그리고 셋업 타임도 오래 걸리고 이제 어떤 정지된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한계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CNN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RGB 이미지에서 뎁스 프리딕션을 하는 방법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이를 360도 이미지에 적용을 해서 뎁스 프리딕션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학습에 있어서 파노라믹 뎁스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뎁스 센서들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본 논문의 저자는 만약에 우리가 파노라믹 이미지가 아니라 기본 2D 이미지들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본 논문에서는 기본적인 퍼스펙티브한 RGB 데이터로 이제 트레인을 하고 해당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360도 파노라믹 뎁스 이미지를 추정을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을 소개합니다. 트레인이랑 테스트에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른 도메인의 다른 포맷의 이미지를 사용을 한다는 것은 네트워크에서 트레인에서 학습한 웨이트를 실제 테스트에서는 해당 의도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테스트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이퀄 렉탱귤러 이미지 같은 경우에 360도 구의 형태를 지구본을 이제 세계 지도로 펼치는 것처럼 나타내는 방식인데 이제 여기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양쪽 극단에 심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왜곡 현상은 뎁스 프리딕션에서 상당한 오류를 야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큐브맵 프로젝션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은 이미지 경계에 불연속적인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래서 뎁스 이스티메이션에서도 해당 부분에서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퀄 렉탱귤러 이미지에 디스토션 어웨어 컨볼루션 방식을 도입을 해서 이미지 왜곡에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디스토션 어웨어 컨볼루션이란 컨볼루션 필터의 모양을 바꿈으로써 리셉티브 필드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이를 이용을 해서 본 논문에서는 이미지 왜곡에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퍼스펙티브 이미지를 학습에 이용을 해서 파노라믹 뎁스 프리딕션을 하는 논문입니다. 네, 본 논문에서의 Equal Rectangular Distortion Aware Convolution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Deformable Convolution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컨볼루션 필터는 이제 여기서는 그림 A처럼 3 곱하기 3인데 이런 정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제 몇몇 연구자들이 이런 정사각형 형태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피처맵에 기하학적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연산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복잡한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컨볼루션의 쉐입을 변경을 해보자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컨볼루션에서 사용하는 샘플링 그리드에 2D 오프셋을 더해서 다양한 패턴으로 변형을 시켜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에서는 인접한 부분들만 이용을 해서 연산을 했다면 BCD에서는 좀 더 와이드한 부분이나 혹은 내로우한 부분들을 사용자가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피처맵을 연산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레귤러 그리드 아래에 있는 포인트 PN에 대해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웨이트 값 W랑 이제 같은 위치에 있는 피처맵 인풋 피처맵을 이제 곱한 거를 합으로 해서 컨볼루션을 계산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여기에 이제 델타 PN이라는 값을 추가를 해서 인풋에 어떤 위치를 샘플링을 할지를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림을 통해서 한 번 더 보면 일단 전체에 이제 적당한 컨볼루션 이제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서 offset 필드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하고자 하는 해당 포인트를 offset 필드에서 추출한 이후에 이 offset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수행을 해서 아웃풋 피처 맵을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저 여기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offset 필드가 지금 한 픽셀에서 3x3 그리드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3x3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만약에 5x5면 그 컨볼루션 통과했을 때 뭔가 한 픽셀에 그러니까 5x5짜리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거 컨볼루션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인풋 피처 맵으로부터 컨볼루션을 해서 오프셋 필드를 예측을 한 다음에 그 오프셋 필드를 다시 컨볼루션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네네, 컨볼루션 먼저 통과시켜서 네. 오프셋 필드에서 오프셋을 꺼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컨볼루션, 여기서 디포머블 컨볼루션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번 일어나는 거죠, 컨볼루션. 네네. 한 번은 그냥 일반적인 컨볼루션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셋으로 한 번 더 하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다음 근데 메소 그거 확실한 거야? 전 슬라이드에 보면 컨볼루션은 한 번 일어나는 것 같고 왠지 이 그림대로만 보면 offset만 적용시켜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컨볼루션 일어났고 거기서 offset을 뽑아서 거기서 offset을 여기다가 적용시켜 준다의 관점 아닐까? 컨볼루션이 일어나는 거라면 컨볼루션이라고 표시를 한 번 더 해주지 않았을까? 근데 저 파란 그래서- 색깔이 컨볼루션 같긴 하거든요. 저기 전체 프로세스가 이 파란색이 쭉 나가는 게 전체 프로세스가 컨볼루션인데 네네. 근데 그 컨볼루션 쫙 나가는 게 결국은 뭐냐면 위에 있는 단계를 거치는 거다. 네네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2번. 위에 있는 단계가 컨볼루션을 하고 offset 필드를 만들어서 offset을 찾아서 적용해 준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총 2번인 거죠. 네, 2번. 여기 두 컨볼루션이 또 일어난다라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네, 오케이. 컨볼루션 2번 일어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다음 메소드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는 필터의 샘플링 그리드 R은 이제 다음과 같이 정사각형의 모양입니다. 그래서 피처 맵에서의 한 픽셀의 위치를 P라고 한다면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얻은 아웃풋 이제 피처 맵에서의 해당 포인트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제 앞에서 보신 식이랑 거의 비슷하고 그냥 웨이트랑 인풋 피처 맵을 컨볼루션해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그런 식입니다. 이제 디스토션 어웨어 컨볼루션에서는 변형된 샘플링 그리드를 사용을 하고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샘플링 그리드 델타라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리셉티브 필드를 렉티파이 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 델타는 실수이기 때문에 위의 식을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피처맵의 이제 RGB 값을 식에다가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진행해 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디스토션 어웨어 컨볼루션을 정의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여기서 equal rectangular format에 맞게 샘플링 그리드 델타를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qual rectangular 이미지에서의 한 점 P는 다음과 같이 세타랑 파이로 이제 나타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세타랑 파이를 이용을 해서 PS를 이제 3차원 공간상의 유니스피어 좌표인 PU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ectified 된 커널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해당 점 PU에서 이제 탄젠트 플레인의 코디네이트를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점에서 탄젠트 플레인을 만들고 그 탄젠트 플레인의 코디네이트를 TX, TY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해당 그 탄젠트 플레인에 투영된 이미지가 픽셀 포인트 P에서의 rectified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distorted 픽셀 로케이션은 이 탄젠트 플레인에 있는 레귤러 그래드를 다시 이제 equal rectangular coordinate로 프로젝션 시켜서 구할 수가 있고 이 새로 만든 샘플링 그리드를 R 스피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탄젠트 플레인에서 샘플링 그리드에 해당하는 로케이션은 포인트 PU에서 R 스피어만큼 더한 위치들이 되고 그게 이제 파란색 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있는데 이 각각의 PUR들을 equal rectangular 이미지 도메인으로 다시 옮겨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equal rectangular 이미지 XY를 이제 유니스피어로 매핑을 했다면 다시 유니스피어에 있는 것을 다시 equal rectangular 이미지로 다시 백 프로젝션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한 XY 값이랑 이제 기존의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자 하는 그 포인트 P에 대해서 상대적인 코디네이트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샘플링 그리드 이제 델타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샘플링 그리드의 경우 같은 호리존탈 라인의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다 같기 때문에 vertical line offset들에 대해서만 저장을 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qual rectangular 이미지에 대해서 rectified receptive field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보는 퍼스펙티브한 이미지들이 아웃풋 피처 맵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아웃풋 피처 맵이 그 저기서 확대된 저 이미지가 네. 저게 그 그냥 이미지를 잘라온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샘플링을 한 점들이 이제 있는 이거라는 위치에 픽셀들을 샘플링 해온 거라는 거죠? 네네네. 어, 네, 이제 댄스 프리딕션을 위해서 간단한 CNN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는데 fully convolutional residual network를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FCRN에서의 spatial convolution을 저희가 방금 정의한 distortion aware convolution으로 변경을 하고 뭐 맥스 언플링 같은 거를 이제 average 언플링으로 바꿔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로스 펑션이랑 옵티마이제이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런 간단한 모델 구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퍼스펙티브한 RGBD 이미지로 트레이닝을 하고 테스트에서는 동일한 네트워크 구조 그리고 동일한 웨이트를 가지고 스탠더드 컨볼루션을 디스토션 어웨어 컨볼루션으로만 변경을 하면 equal rectangular 이미지로 인퍼런스가 가능합니다. 트레이닝에 사용할 360도 이미지 어노테이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셋으로는 360도 파노라믹 이미지에 이제 뎁스랑 시멘틱 레이블을 제공하는 스탠포드 2D, 3DS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 실험을 위해서 컨벤셔널 컨볼루션에 이용할 퍼스펙티브 이미지를 이제 스탠포드 데이터셋으로 추출해서 만들었고 이를 리스케일링을 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다음에 리졸트인데요. 그래서 뎁스 프리딕션에 대해서 표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방법들 대비 맨 아랫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에러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표에 이제 1, 2번이 있는데 1번은 이제 트레인을 스탠포드 데이터셋에서 추출한 퍼스펙티브 이미지로 진행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2번은 퍼스펙티브
원래부터 이제 퍼스펙티브 이미지 데이터셋인 NYU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혹시 저 방금 전에 슬라이드에서요. 그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2번에서는 사실 360도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퍼스펙티브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디스토트 컨볼루션을 썼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트레인은 NYU 뎁스 데이터셋으로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인퍼런스를 이제 스탠포드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냥 데이터셋을 다르게 하고 그냥 네네. 다 모든 밸류들은 지금 스탠포드 데이터에서 했다는 거죠? 네, 테스트는 다 감- 똑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스탠포드 스탠더드 컨볼루션은 디스토션으로 인한 이런 얼티팩트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뭐 큐브맵 같은 경우에서도 불연속적인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디스토션 컨볼루션을 적용을 하면 많이 개선된 뎁스맵을 추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다고 하는데요. 네, 스탠더드 컨볼루션보다 결과가 좋았고, 특히나 이제 왜곡이 심한 바닥 부분에서 이제 MRU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타일 트랜스퍼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봤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FCRN 대신에 VGG를 사용을 했고, 마찬가지로 인코드 부분의 컨볼루션을 디스토션 어웨어 컨볼루션으로 바꿔서 실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왼쪽 오른쪽 경계 부분에서 이렇게 얼티팩트들이 존재했는데 이거를 이제 디스토션 어웨어 컨볼루션으로 적용을 하면은 꽤 자연스럽게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큐브맵 볼더에서의 불연속한 것들도 많이 해결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컨클루션입니다. 그래서 컨트리뷰션으로는 이퀄 렉탱귤러 이미지에 맞는 커널 샘플링을 제안을 해서 디스토션을 해결했고, 퍼스펙티브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360도 이미지 데이터셋이 부족한 것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퓨처 워크로는 다양한 프로젝션에 적용을 해보고 또 여러 태스크들에 적용해 보겠다고 논문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질문 있는데 네. 그러면은 만약에 그 리셉티브 필드가 그 화면 그러니까 그 뭐였죠? 이렇게 넓게 편 거 그거 이름을 뭐라 했죠? 유클 이퀄 뭐라고? 렉탱귤러. 네. 유클 뭐라고요? 이퀄 렉탱귤러. 유클 렉탱글러 이미지에서 그 왼쪽이랑 오른쪽 중간쯤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양쪽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네네네.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딱 끊어져 있는 이퀄 렉탱글러가 붙여질 부분에 딱 립세티브 필드가 위치하게 되면은 네. 어느 위치에서 샘플링이 되는지가 좀 이 논문에서는 안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네, 생각하기로는 그냥 만약에 적절한 여기서 하면은 이렇게 걸쳐서 네, 그쵸 네, 걸쳐서 반대쪽으로 있어요. 갑니다. 네. 반대쪽으로.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컨볼루션을 원래 처음에 한번 한다 했잖아요. 언제요? 그러니까 컨볼루션 두 번이잖아요. 그 리셉티브 필드 위치를 결정을 아, 하기 전에.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논문이에요. 다른 논문이에요? 네네네. 그- 여기서는 업셋을 이제 저장을 해놓고 룩업 네. 테이블에서 꺼내 쓰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 여기선 그러면은 그런 오프셋 같은 거 없고 그냥 위치만 조정해서 그러니까 그 위치면 이 위치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냥 한다는 거죠. 네네. 원래는 이제 이전 논문에서는 학습을 해서 오프셋을 정했는데 여기서는 이퀄 렉탱귤러의 각 포인트에서 다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거를 이제 그냥 룩업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그걸 꺼내서 오프셋으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 샘플링해서 뭔가 그 생기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나요? 안티얼레이싱이나 뭐 이런 거. 일단 논문의 리미테이션이 거의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거의 칭찬들밖에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제가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디폼 정보 오프셋을 다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걸 꺼내서 쓰는 거면은 만약에 그 데이터셋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인풋 피처 맵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의 그 형태 말고 다른 형태로 펴진 이퀴 렉탱귤러 맵이 있으면은 거기선 못 쓰겠네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펴진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 인풋 피처 맵 지금 나와 있는 이미지가 한 오른쪽으로 한 10픽셀 정도 시프팅 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하면은 네. 뭔가 샘플링 했을 때 그 형태가 안 나올 것 같은,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 시프팅을 해도 결국에는 그 사실은 그 뭐냐 천장 부분에는 실제 그러니까 실제 세상에서 픽셀 수가 훨씬 적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정보 자체는 사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 않을까요? 시프팅을 해도 딱히 뭐 문제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360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360도 돌리면 사실 원본 이미지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냥 리셉티브 필드 크기 자체는 사실 이 논문에서는 안 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뭐 시프팅이 일어나고 그래도 사실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 왜냐면은 뭐 돌려도 다 똑같으니까. 이게 어디서 피나 그럼- 상관없는 거라 같은 이미지라고 보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상하로 살짝 시스템 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좀 디스토션이 다르게 될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지. 그렇죠. 그러니까 잘 펴졌다는 가정 하에서 사실 풀기 때문에 이 잘 일어나진 않겠죠. 명확하게 폴이 어디고 업벡터가 어디고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계산이 잘못된 거고. 네네. 바로 360도 카메라에서 찍어서 넣는 거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근데 그 속도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속도가 속도- 되게 느릴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매번 컨볼루션 할 때마다 일일이 찾은 다음에 근데 한다는 것 같은데. 그 오프셋을 그냥 저장해서 꺼내 쓰는 거면은 그 속도에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원래 이제 그냥 원래 그냥 뎁스 이스티메이션 할 때 FCRN에서는 인코딩 부분에서 패스트 컨볼루션 이런 거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뭐 픽셀 간에 인접한 어떤 그런 거를 요구해서 그거를 이제 그냥 노멀 컨볼루션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속도 저하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커널 이거 뽑는 거는 어차피 똑같이 9개 뽑는 거라서 그게 많이 차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랑 네, 좀 다시 생각해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네. 학습을 이제 NYU에서 시키고 인퍼런스를 스탠포드 데이터셋으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두 개 데이터셋을 만약에 촬영을 할 때 카메라의 인트린직 파라미터가 다르면은 그거는 상관이 없나요? 카메라의 인트린식 파라미터가 뭐죠? 그 카메라 그 내부 파라미터 렌즈라든지 이런 카메라가 원래 고유에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을 인트린직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거랑 관계없이 어쨌든 퍼스펙티브 그냥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기 파노라믹 이미지에 적용을 한다이기 때문에 그 관계없이 지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무래도 데이터셋이 다르다 보니까
에러가 좀 더 큰 것을 볼 수도 있고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샘플 위치 정할 때 네. 그 값이 이제 그 저거예요. 그 플로팅 포인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네. 샘플 그냥 위치, 실수로. 아, XY 위치가 이미지에서 XY 위치가 네네. 그러면은 그 인터폴레이션을 뭘로 해요? 그냥 그 이미지에서 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인접한 네 바이리니얼 인터폴레이션. 음, 뭔가 그 인터폴레이션 방법에 따라서도 또 조금은 바뀔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 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보통 바이리니어 사용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찍히는 점 위치가 엄청 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컨볼루션 그 하는 위치인데도 그러니까 샘플을 여기서 하나 뽑고 엄청 멀리서 하나 뽑잖아요. 지금 위쪽에 디스톨트가 많이 되는 곳들은. 네네. 그럼 저 위치를 어떻게 그러니까 바이리니어하게 샘플링을 할 건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저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저 위치에 있는 모든 픽셀들을 다 뽑은 다음에 뭐 할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지금 플로팅 그 실수여가지고 딱 네. 값이 안 떨어지면 그냥 이 인접한 4개로 해가지고 RGB 값 바이리니어로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그 인접하다는 게 그 픽셀에서 인접한 건지 아니면은 그 네, 이퀄 이퀴 렉탱글러 픽셀에서 렉탱글러 인접한. 이퀄 렉탱글러에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델타가 또 얼마인지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왜냐면은 픽셀과 1대1 매치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 길이가 그러니까 이퀄 렉탱글러에서 네이버라고 해도 그게 실제로는 되게 짧을 수도 있고 되게 길 수도 있잖아요. 픽셀보다. 그러니까 같은 아, 위치가 그냥 샘플링 돼서 그 인터폴레이션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극단적인 케이스에서는 그러게요. 그렇게 생각해 뭔가 보면은 네, 여기 이쪽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랑 이쪽에서 인터폴레이션 하는 거랑 조금 다를 것 같기는 한데 네. 네, 아웃풋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기도 해요. 한 픽셀 그럴 것 차이라서. 같긴 한데 근데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퀄렉탱귤러를 만들 때 생기는 문제가 더 클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문제를 살짝 보완하려고 이렇게 그냥 디자인을 해봤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퀄렉탱귤러 자체가 그렇게 해서 뭔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쪽을 보완하려면 네, 어, 말. 이거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인트로덕션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그러니까 EQ 렉탱귤러를 만드는 게 편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문제가 우리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해서 사람들이 큐브맵 같은 걸 쓰는데 그런데 이제 큐브맵도 또 디스컨티뉴어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 풀려고 하는 것이 보통 그러니까 EQ 렉탱귤러 그냥 편하게 만드는 거 그대로 써라. 그렇지만 자기네 방식을 이용하면 이런 샘플링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큐브맵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논문의 흐름이 가는 거지. 그리고 제가 상현이 형 말을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위에 이 지금 이 왼쪽 사진의 윗부분처럼 이렇게 그 샘플링하는 점 사이의 간격이 크다는 거는 결국 그 실제 그 구를 생각해 보면 엄청 가까운 점이 지금 직사각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커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어디를 가지고 어떻게 인터폴레이션 하느냐는 오히려 덜 중요해지지 않을까요? 거리가 멀어지는 만큼. 사실 상관없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컨볼루션 돌릴 때는. 왜냐하면 컨볼루션은 그냥 이퀄 렉탱귤러에서 네이버 픽셀 4개 그냥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할 테니까 그냥 그 점 사이 간격을 인터폴레이션 하는 게 아니라요. 네,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런데 약간 이거는 좀 논문이랑 딴 얘기긴 한데 네. 사실 그 파노라마 이미지나 뭐 이런 이퀄 렉탱귤러 이미지가 이렇게 편해서 표현하기는 하는데 결국은 뭔가
2D 이미지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지 살짝 의문이긴 하거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래서 그냥 아예 한 픽셀 자체를 그러니까 뭔가 구로 매핑했을 때 한 버텍스라고 해야 되나? 네, 한 포인트 자체를 그냥 노드라고 생각하고 약간 그래프 CNN으로 풀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논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 논문들도 꽤 있더라고요. 음. 근데 아무래도 그냥 네트워크에 바로 넣기에 2D 이퀄리티가 맞아요. 편하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직관 지역에서 사용하는데 이제 사실 문제는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지도 만들 때도 맨날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실제 뭐 크기랑 상관없이 막 왜곡돼서 나오고. 근데 그냥 판에서 현재는 이렇게 쓴다. 그냥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생각나서 하는 질문인데 스탠포드에서는 세그멘테이션 약간 정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 뎁스에 대해서만 레포팅을 했을까요? 약간 뎁스를 목표로 안 하는 돼서. 논문이라서 여기 있군요. 네네. 음, 잘 되네. 그렇네요. 네,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네, 없으시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